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지름길 영어의 제이쌤입니다. 일어나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Wake up, get up. 우리가 흔히 커피는 take out 할게요 라는 말을 쓰는데요. take out의 뜻은 포장하다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영어로 자주 써먹지 못하는 두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쉬운 단어로 쉽게 말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물어본 질문, 일어나다의 정답 맞추셨나요? 먼저 wake up은 그 시간에 눈이 뜬 상태, 즉 잠이 깬 상태를 의미하고 get up은 말 그대로 일어난 상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I woke up at 6 and I got up at 7. I woke up at 6. 나는 6시에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6시에 눈이 떴지만 I got up at 7. 나는 7시에 일어났다. 1시간 동안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7시에 침대에서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모닝콜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권에서는 모닝콜이라고 하지 않고 wake up call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wake up의 의미가 바로 깨우다, 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get up call이 아니라 wake up call이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오늘이 주말이다. 그럼 늦잠을 자고 싶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부러 늦잠을 자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의도치 않게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일부러 늦잠 잘 때는 sleeping, 내가 실수로 늦잠을 잤을 때는 overslee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오늘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다는 oversleep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overslept 사용해서 나는 늦잠을 잤다. I overslept. 언제? 오늘. Today. 그리고 나는 늦었어요. I'm late for. 어디에? 직장에. Work. 나는 오늘 늦잠을 자서 직장에 늦게 도착했어. I overslept today and I'm late for work. 그리고 주말마다 늦잠을 잘 때에는 sleep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늦잠을 잡니다. I sleep in. 언제? 주말에. On weekends. 나는 주말마다 늦잠을 잔다. I sleep in on weekends. 그럼 일어났으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죠? 아침을 먹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다는 make. 아침은 breakfast. make breakfast. 아침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다. have breakfast.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쁘면 아침도 못 먹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skip이라는 표현을 써서 skip, 건너뛰다. 무엇을? 아침을. breakfast. 그럼 이 표현들을 문장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아침을 준비한다. I make breakfast. 아침을 먹는다. I have breakfast. 그런데 아침을 못 먹고 아침을 거른다. I skip breakfast.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침을 먹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바쁘게 자녀들을 차로 등교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차로 데려다 주다, 차로 데려오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로 데리러 갈 때 pick up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pick up 다음에 사람을 넣어주면 되고 내려줄 때는 drop 이라는 표현을 써서 drop 다음에 사람 off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나는 데리러 간다. I pick up. 누구를? My kids. 나의 아이들을. 나는 내려준다. I drop. 나의 아이들을. My kids off. 어디에? At school. 학교에.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바쁘게 또 차로 나서야 하는데요. 자신의 자동차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drive, 운전하다를 사용해서 drive my car, 나의 차를 운전하다. 어디로? 직장으로. to work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단어 바로 take입니다. 영어 수준에 따라서 take 다음에 교통수단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버스를 타다, take the bus, 지하철을 타다, take the subway, 택시를 타다, take the taxi 이렇게 쓸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은 도착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 늦잠을 자서 놓쳤다면 놓치다, miss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면 됩니다. 버스를 놓치다, miss the bus, 지하철을 놓치다, miss the subway. 그럼 간단하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나는 버스를 탄다. take 표현을 써서 I take the bus. 나는 지하철을 탄다. I take the subway. 나는 택시를 탄다. I take the taxi. 그리고 놓쳤을 경우에는 miss 단어를 써서 나는 버스를 놓쳤다. I missed the bus. 나는 지하철을 놓쳤다. I missed the subway.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청소입니다. 청소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바로 clean인데요. 우리가 clean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clean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청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 수에 따라서 무엇을 청소하는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창문을 청소하다, clean the windows. 욕조를 청소하다, clean the bath. 바닥을 청소하다, clean the floor. 이렇게 청소하다 뒤에 무엇을 청소하는지만 넣어줘도 쉽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clean up 이란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예전에는 무작정 암기했겠지만 사실 영어도 원리라는 게 있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up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up 뜻이 뭘까요? 네, 위쪽이라는 뜻이 있죠. 하지만 up 뜻이 위쪽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완전히 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at, 먹다. 그럼 eat up, up은 완전히. 그래서 eat up, 다 먹어버리다. 다 먹어 치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clean up 뜻은 뭘까요? 네, 싹 다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뉘앙스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영어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면 영어가 한층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럼 clean up, 싹 다 치우다. 무엇을? 주방을. The kitchen. 주방을 싹 다 치우다. clean up, 싹 다 치우다. 무엇을? 방을. clean up the room. 단순히 clean만 쓰는 거랑 뉘앙스가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또 다른 clean 표현이 있는데요. clean off입니다. off라는 뜻은 우리가 on off, 켜다, 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숨은 원리가 있습니다. off의 기본 뜻이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TV를 끄다가 영어로 turn off TV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TV의 전원이 제거되다. 그래서 전원이 꺼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clean, 청소하다. off, 제거하다. clean off, 닦아내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면서 곰팡이를 제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clean off, 제거하다. 무엇을? 곰팡이를, the mold. 곰팡이를 제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clean out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out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밖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out이 밖이라는 뜻도 있지만 clean out, 밖에서 청소하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out이라는 표현이 안에서 밖으로 뭘 꺼내다라는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야구 용어 중에 ou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out이 되면 밖으로 선수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out의 기본 뜻은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clean out, 밖으로 물건을 꺼내서 청소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lean out, 청소하다, 무엇을? 냉장고를, fridge, clean out the fridge, 냉장고를 청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clean,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clean, clean up, clean off, clean out 4개의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문법을 더 많이 배우고 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 됩니다. 그럼 배운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창문을 청소한다. I clean the windows. 나는 욕조를 청소한다. I clean the bath. 나는 주방을 싹 다 치운다. I clean up the kitchen. 나는 곰팡이를 제거한다. I clean up the mold. 나는 냉장고를 청소한다. I clean out the fridge.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쓰레기를 영어로 trash이라고 합니다. 그럼 trash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쓰레기를 분리한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쓰레기통을 비우다. 비우다는 영어로 empty. 쓰레기통은 영어로 trash can. 그래서 쓰레기통을 비우다는 영어로 empty the trash can. 쓰레기통을 비운 다음에는 이제는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하다는 영어로 sort라고 하는데요. 그럼 쓰레기를 분류하다, sort the trash.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류할 쓰레기를 이제는 쓰레기장에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져가서 버리다. 가져가다가 영어로 take. 어떻게? 밖으로 out을 붙여서 take out the tra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현을 정리해보면 나는 쓰레기통을 비운다. I empty the trash can. 나는 쓰레기를 분류한다. I sort the trash.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가져가서 버리다. I take out the trash. 이렇게 trash 단어 하나로 쓰레기를 버리는 3단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와이프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동차에 보면 비 올 때 창문에 있는 빗물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wipe, 닦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닦다, wipe라는 단어를 쓸 때는 뒤에 무엇을 닦는지만 넣어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창문을 닦다, wipe 다음에 창문을 넣어서 wipe the window, 식탁을 닦다. wipe 다음에 테이블을 넣어서 wipe the table, 접시를 닦다. 접시는 영어로 dish이기 때문에 wipe a dish. 하지만 이 wipe, 닦다라는 표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센스 있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wipe down, down이라는 단어가 아래, 일반적으로 wipe는 닦다라는 뜻이 있지만 wipe down은 아래로 누르는 힘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좀 더 깨끗하게, 즉 뽀득뽀득하게 소리가 날 때까지 말끔히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wipe down the dishes, 접시를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닦다. wipe down my phone, 내 휴대폰을 말끔히 닦다. wipe out, out의 기본 뜻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릇에 기름때나 얼굴을 닦아낼 때 지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wipe out 다음에 stain,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wipe out a stain, 얼룩을 지우다. stain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거든요. stainless에서 유래가 되는 말입니다. stain, 녹, 얼룩이란 뜻이고 less, 없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stainless, 녹이 안 생기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스테인리스는 물이 닿아도 녹이 잘 생기지가 않잖아요. 이런 그릇이나 냄비에 커피나 김치 국물 또는 고기 기름 등이 묻어 있으면 닦아낼 때 싹 지워집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wipe off, off의 뜻이 기본적으로 떼어내다 라는 뜻이 있어서 먼지나 흙을 닦아내거나 털어낼 때 사용이 됩니다. 먼지는 영어로 dust. 그래서 wipe off, 제거하다. 무엇을? 먼지를. dust. wipe off the dust. 먼지를 제거하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wipe, 닦다라는 표현이고 wipe down, 뽀득뽀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이 닦다. wipe out, 칠판에 쓰여있는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얼룩을 지우다. wipe off, 먼지나 흙을 제거하는 느낌, 털어내다. 그럼 배운 표현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창문을 닦는다. I wipe the window. 나는 접시를 닦는다. I wipe the dishes. 그냥 접시를 닦는 것이 아니라 뽀득뽀득을 강조한다면 I wipe down the dishes. 나는 얼룩을 닦는다. I wipe out a stain. 나는 먼지를 닦는다. I wipe out the dust. 이렇게 wipe 하나로 4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시나 탁자 등을 닦기도 하지만 바닥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바닥을 청소할 때 주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진공청소기를 영어로 vacuum cleaner 이렇게 말합니다. vacuum, 진공, cleaner, 청소기. 그래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는 영어로 vacuum, 무엇을 청소하죠? 네, 바닥이죠. 바닥은 영어로 the floor. 그래서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다. vacuum the floor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청소한 다음에 바닥을 닦잖아요. 바닥을 닦을 때랑 접시나 탁자를 닦을 때 쓰는 걸레가 다르기 때문에 바닥을 닦다는 영어로 mop the floor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욕실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욕실을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스크럽입니다. 스크럽,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얼굴 스크럽, 바디 스크럽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스크럽의 정확한 뜻은 빡빡 문질러서 청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빡빡 문질러서 청소하는 곳이 화장실, 싱크대, 욕조 등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스크럽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문질러서 청소하다. 무엇을? 변기를. 변기는 영어로 toilet. scrub the toilet. 스크럽, 문질러서 청소하다. 무엇을? 싱크대를. scrub the sink. scrub, 문질러서 청소하다. 무엇을? 욕조를. bathtub. 이렇게 문질러서 청소하다. 스크럽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배운 표현을 정리해 볼까요? 나는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한다. I vacuum the floor. 나는 바닥을 닦는다. I mop the floor. 나는 변기를 닦는다. I scrub the toilet. 나는 싱크대를 닦는다. I scrub the sink. 나는 욕조를 닦는다. I scrub the bathtub. 이 설거지에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먼저 식기류를 싱크대에 놓아야 되겠죠? 그럼 놓다가 영어로 뭘까요? 네, put입니다. put, 놓다, 무엇을? 그릇을. 그릇은 영어로 dishes. 그럼 이 그릇을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네, 싱크대 안에 넣어야 되겠죠? 싱크대 안은 영어로 in the sink. Put the dishes in the sink.
그럼 그릇을 싱크대에 넣었으니까 2단계는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는 영어로 do the dishes. 그리고 3단계는 설거지를 하고 그릇에 남은 세제를 깨끗이 씻어내는 헹구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헹구다가 영어로 바로 린스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샴푸한 다음에 린스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린스가 바로 헹구다 뜻이거든요. 그릇을 헹군 다음 마지막 4단계 바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는 영어로 dry. 그릇을 건조시키다. dry the dishes. 이렇게 설거지 4단계를 정리하면 1단계 그릇을 싱크대에 넣는다. put the dishes in the sink. 2단계 설거지를 한다. do the dishes. 3단계 그릇을 헹군다. rinse the dishes. 4단계 건조를 시킨다. dry the dishes.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 put the dishes, do the dishes, rinse the dishes, dry the dishes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기만 해도 확실히 영어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탁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탁기는 영어로 washing machine, 빨래는 영어로 laundry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다, 세탁을 하다는 do the laundry라고 하는데 빨래를 하는 모든 과정을 do the laundry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는다. 넣다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네, put입니다. put, 넣다. 무엇을? 세탁물을. the laundry, 어디에? 세탁기 안에. in the washing machine. put the laundry in the washing machine. 2단계, 세제를 추가한다. 세제는 영어로 detergent, 추가하다라는 영어로 add. 그래서 add detergent.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섬유유연제 뜻이 섬유를 유연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섬유는 fabric, 유연제는 영어로 softener. 그래서 섬유유연제는 fabric softener입니다. 각자의 기호에 따라 add detergent 또는 add fabric soften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3단계, 세탁기를 작동시킨다. 작동시키다는 영어로 run the washing machine. 마지막 4단계에 세탁물을 꺼낸다. 세탁기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empty the washing machine. 이렇게 하면 4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세탁기 이후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네, 빨래를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요즘에는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건조기를 영어로 clothes dryer 또는 간단하게 dry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탁기 1단계처럼 똑같이 건조기 1단계도 put the laundry in the dryer. 2단계 작동을 시킨다. run the dryer. 3단계 빨랫감을 걷는다. get the laundry. 이렇게 세탁 그리고 건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전제품에 관한 표현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정확한 명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방과 난방의 대표적인 제품, 에어컨과 난방기인데요. 에어컨은 영어로 공기를 뜻하는 air, 컨디션은 조건을 유지하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air conditioner, 공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계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기는 영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바로 히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면 heater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방기를 보일러라고 많이 하지만 영어권은 난방 방식이 온돌 방식이 아니라 공기를 데우는 방식의 히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히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어컨은 영어로 air conditioner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공기청정기는 영어로 air purifi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purify, 정화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purifier, 정화하는 기계, 즉 공기를 정화하면 air purifier, 물을 정화하면 water purifier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주방에도 여러 가전제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영어로 refrigerator 또는 fridge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fridge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는 영어로 gas range가 아니라 gas stove입니다. 가스레인지 말고 전자레인지도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는 영어로 microwave. 요즘은 가스레인지를 잘 안 쓰고 인덕션을 쓰는 가정도 많은데요. 인덕션은 영어로 induction stove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는 말 그대로 air fryer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전제품을 켜고 끄는 동작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turn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 유턴처럼 턴은 방향을 돌리다, 전환하다라는 뜻인데요. 가전제품에서도 이 턴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전원을 켜다, 끄다라는 표현의 turn on, turn off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에어컨을 켤 때마다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히터를 끌 때마다 turn off the heater 이렇게만 쓰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고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어를 어렵게 생각해왔지만 지름길 알면 하루에도 이렇게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자투리 시간들이 정말 많으니까 꼭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쓰거나 히터를 사용할 때 온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turn 단어에 up 그리고 다음만 붙여주면 됩니다. 춥네요. 난방기 온도 좀 올려주세요. It's cold. Turn up the heater, please. 하지만 에어컨은 좀 다른데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온도를 내려주세요. 내려주다라고 해서 turn down 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turn down은 약하게 틀다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내려주세요는 turn up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세요. 온도를 내려주세요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t's hot outside. Turn up the air conditioner. 밖에는 너무 더워. 에어컨 좀 세게 틀어. 그리고 우리가 오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븐의 핵심은 바로 온도 조절이잖아요. 오븐의 온도를 올리다. Turn up the oven. 오븐의 온도를 내리다. Turn down the oven.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turn up, turn down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볼륨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turn up the TV, turn down the TV. 그리고 음악 소리에 대해서도 turn up the music, turn down the music. 이렇게 간단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냉장고 문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열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open. 무엇을 열어야죠? 네, 냉장고 문이겠죠? 냉장고는 영어로 fridge, 문은 영어로 door. 그래서 open the fridge door. 냉장고 문을 열다. 그리고 반대로 닫다는 close the fridge door. 이렇게 됩니다. 하루 종일 냉장고 문을 열어놓지 마. Don't open the fridge door all day. 우리가 이렇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낸 다음에 급히 데울 때는 어떤 전자제품을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데우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따뜻하게 데워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데우다 뜻을 가진 heat를 사용하면 됩니다. heat 다음에 음식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in the microwave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우유 한 잔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줘. 데우다는 영어로 heat. 우유 한 잔은 a glass of milk. 어디에? 전자레인지에. in the microwave. Heat a glass of milk in the microwave. 우유 한 잔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줘. 오늘 이렇게 두 단어로 쉽게 문장을 이어가는 표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 지름길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